말 안 하고 뚱하니 앉아있거나 쑥스러워하거나 낯가리거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너무 어렵잖아요. 그쵸?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대화를 잘하는 방법 하세요. 사람들이 가장 대화하기 싫은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 대화를 정말 잘하고 싶고 저 사람과 오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 이야기를 먼저 잘 듣고 그 사람이 말하는 속에 숨겨진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. 잘 파악하려면 잘 들어야 하는 것이니만큼 경청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죠.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. 그것은 그 사람에 관련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것. 그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하니 경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없겠죠. 두 번째, 경청을 하려면 그 사람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. 근데 말 안 하고 뚱하니 앉아있거나 쑥스러워하거나 낯가리거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너무 어렵잖아요. 그쵸?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대화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, 질문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은 그 대화를 길게 즐겁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야기고 경청을 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대화를 조금 더 길게 이 사람과 오래 있고 싶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세요.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관련된 그 사람이 알고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질문을 해준다면 그 대화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길어지는데요. 이 사람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, 자기의 관심사를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그 질문을 하고 대화를 경청해 준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나게 상승한다라는 거죠. 그 비밀을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적절하고 좋은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적절하고 그럼 좋은 질문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. 그러면 닫힌 질문은 뭐고 열린 질문은 뭐예요?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닫힌 질문은 뭐냐면 예,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것이 닫힌 질문입니다. 아침 먹었어?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. 응, 아니? 라고 답하면 되거든요. 그런데 열린 질문은 뭐냐? 오늘 아침 어떤 걸 먹었어? 이거 아침에 밥하고 김치하고 오이하고 먹었어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는 배우자하고 대화의 예를 들어볼까요?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.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. 자기 잘 들어왔어? 응. 저녁은 먹고 온 거야? 응. 이렇게 되면 닫힌 질문이 되는데 자기 잘 다녀왔어요? 오늘 많이 피곤하진 않았어요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 많이 피곤했어? 아니면 아니 피곤하진 않았어? 라고 답이 온다면 아 그래요? 오늘은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는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? 라고 물어봐주면 힘든 일은 없었나요? 라고 물어봐주거나 힘든 일이 있었다면 어떤 류의 일들이 있었어요? 아니면은 그 부장님하고 오늘은 괜찮았어요? 라든지 이런 일들을 물어봐 주신다면 조금 더 남편이 자기 이야기를 열어놓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것이겠죠. 아내에게 질문을 한다면 아내가 오늘 저 쇼핑 갔다 왔어요 라고 해. 나 쇼핑 갔다 왔어 자기야. 그러면은 그랬어? 라고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쇼핑 가서 어떤 거 샀어? 라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원피스를 샀는데 원피스가 어떻고 어땠어? 아니면 오늘 저녁 반찬을 하려고 뭐뭐를 샀는데 뭐가 좋고 나빠?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데 쇼핑 갔다 왔어요. 그러면은 너 돈 썼냐?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남편분들이 많다라는 거죠. 그 순간 말문이 막혀버리는 아내분들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세 번째는 이거는 대화뿐이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, 감사와 사과의 말을 잘 하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을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. 왜냐하면 내가 정말 잘못하지 않았어도 자그만 실수에도 사과할 줄 아는 힘, 작은 감사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건넬 줄 아는 용기가 여러분들의 대화를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고리가 될 거라는 거죠.
나는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의 없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불분명하게 말한다고 느끼는 거는 그 얘기하는 사람이 위축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어릴 때 구박을 많이 받았거나 아동학대를 받았거나 또는 존중받지 못한 상태로 양육이 된 성인이 자신의 의견을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. 왜냐? 말끝을 흐리거나 말 처음을 흐리거나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. 그것은 저 사람에 대한 불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이 수용될 거라는 믿음이 없을 때 이유 없이 툭툭 뱉는 말이 나오거나 끝을 흐리거나 명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해결 방법은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한 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.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이 내가 의도한 대로 내 마음에 담긴 대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. 말을 툭툭 내뱉거나 자기의 의도한 대로 말이 전달되지 않고 항상 오해를 받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, 이것도 어릴 적 성장 배경에서 내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고 내 의사 전달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분들의 어려움이거든요. 이런 분들이 이번에 저희 그 2기 부부상담사 트라우마 극복 과정에 들어오시면 본인이 어떤 대화하는 방식이 왜 이런지에 대한 이해도 하실 수 있고, 자신이 타인에게 갖는 불신에 대한 뿌리도 뽑으실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실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과정은 2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. 선착순으로 30명까지만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대화하는 어떤 자신감도 찾으시고 누군가 타인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대화를 잘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, 항상 어느 책에나 나오는 커뮤니케이션 책에 나오는 경청, 그 사람의 말을 충분하게 그 사람의 의미를 잘 파악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경청의 힘. 두 번째, 경청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는,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감각. 그리고 세 번째, 내가 감사와 미안함을 느끼는 작은 부분이어도 감사와 미안함을 크게 표현할 수 있는 힘. 그것이 여러분들의 대화를 아주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소통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